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코비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이 여행 관련 주식이고 그 중에도 더 큰 타격을 받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잉인데 737 맥스로 맞은 데 한 대 더 맞은 격입니다. 하지만 구제 법안이 나올 때 보잉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만큼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실호를 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인베스터들도 25빌리언이나 되는 채권을 살 만큼 보잉은 미국의 상징적인 주식입니다. 이 회사를 공부해 보기 시작할 때 왜 그렇게 보잉이 미국에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잉은 1916년 7월 25일 윌리엄 보잉이 시애틀에서 창립한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이자 방위 산업체입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미국의 3대 항공 우주 방위 산업체이며 미국 외에서는 민간, 군사, 우주 영역을 모두 커버하는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 정도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잉은 4가지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서로는 보잉 상업용 항공기, 디펜스 우주 안보, 글로벌 서비스, 보잉 캐피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곳은 보잉 상업용 항공기입니다. 보잉은 최근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창사 후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출시한 비행기 737 맥스는 기체 결함으로 잇단 추락 사고를 냈던 게 도화선이 됐으며 737 맥스는 기수 센서,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737 맥스기는 2번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전 세계 40여국에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주력 항공기의 운행 중단으로 보잉은 지난해 6억 3,6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운행허가 재발급을 기다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발주 취소와 납품 연기가 잇따르는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이에 보잉 경쟁사였던 에어버스는 세계 비행기 제조 1위 자리를 꿰어찼습니다. 지난 1월 보잉의 상용기 주문을 한 건도 받지 못한 사이 에어버스는 274건의 발주를 받았습니다. 보잉의 매출은 타격을 받았고 주가도 5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결함의 사태로 시작된 보잉의 내리막길은 스타라이너 우주 무인 시험 비행의 실패까지 겹쳐서 경쟁자들에게 크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30일에는 아르테미스 계획, 달 착륙선 업체 선정에서도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바이넥스트사 등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보들 가운데 가격은 최고였지만 성능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퀀타스 항공에서 하는 프로젝트 선라이즈에서도 보잉의 777X와 에어버스 A350이 경쟁했었는데 결국 에어버스에게 피해서 장거리 여행기 시장의 본자 위치마저도 흔들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잉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던 일로 보면 보잉 787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번 737 맥스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첫 비행이 이루어졌으나 취역 후에 발견된 여러 결함으로 인해서 인도 스케줄이 모두 꼬여버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1000 엔진의 폭발로 인하여서 롤스로이스 엔진이 장착되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 계획이 모조리 꼬여버리게 됩니다. 787 드림라이너의 결함은 이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2012년 배터리 결함이 생기면서 불이 붙는 등 수많은 회항사고로 인해서 결국 787은 운행을 일시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787의 운항 정지가 풀리고 난 뒤에도 자잘한 결함으로 인해서 보잉은 곤혹을 치러야 했지만 2016년 이후 추가적인 결함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현재는 약 1,500대에 가까운 주문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해왔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2012년 배터리 결함 이후에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번 737 맥스 사건 이후에 코로나를 2-3년 뒤에 극복하게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3분기 발표 자료에서 보면 코비드 회복을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마켓 사이즈가 200빌리언이 줄어든 8.5 트릴리언으로 보았는데 생각보다 그 폭이 작아 보이는데 이는 국방, 우주 분야에서 매출의 변화가 없어서입니다. 8월 미국 내 승객은 작년 대비 49%를 보였고 국제선 이용객은 작년 대비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0년 상용 비행기 마켓을 비교할 경우에 11% 낮아졌다고 하고 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 낮아져서 롱텀으로 보면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737의 수주 잔고가 3,400대, 전체 비행기 백로그는 4,300대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인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787, 777 등의 제품군에서도 기존에서는 10대에서 내년에는 6대로, 5대에서 2대로 매달 생산량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소 2-3년간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플랜으로 4월부터는 자발적인 레이오프 프로그램으로 10%가량의 인력을 감축했고 2차 감원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787 생산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기는 등 여러 변화를 통해서 감량을 해가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채권 25빌리언을 성공적으로 발행해서 인베스터들이 보잉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 30% 감소하여서 14.1빌리언을 기록하고 주당 1.39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데이터도 역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737 맥스의 영향으로 작년이 주당 5.82달러 적자로 오히려 더 큰 적자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잉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보잉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